연봉이 3,700밖에 안 돼서요. 이자가 무섭네요.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충분히 저는 가격 방어가 된다고 생각해요. 노원동에 중개 그린 재건축 매수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몇 년간 가격 방향이 잘 되고 괜찮을지 고민입니다. 이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줄다리기 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예탄가 예비 안전 진단인가 이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중개 그리는 세대수도 많고 역세권이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을지학군과 조금은 거리는 있지만은 간접 영향권의 그 학원가를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저는 가격 방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해요. 노원구가 한참 오를 때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갔는데 지금 한참 빠지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중개그린이 엄청 올랐어요. 작년에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. 지금 과거에 올랐고 지금 떨어지는 게 본질이 아니라요. 노원 중개그린은 수요층이 단단하다. 그리고 재건축 물건이다. 그리고 7호선 역세권이다. 더불어서 중개그린은 간접적으로는요. 그 2040 서울 플랜의 지천 플랜이랑 함께 방향성을 하고 있다. 이게 본질이거든요. 그 본질이 있으면요. 등락은 분명히 있겠죠. 그 본질을 잡고 내가 매도할 타이밍을 잘 잡고 갈아타면요. 충분히 저는 가격 방어가 된다고 생각해요. 가격 방어가 강남이 잘 되죠. 잘 되지만요.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. 예전에 그 타워팰리스 34억짜리가 17억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다 회복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거는 우상향을 한다는 거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. 통화량 팽창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와 폭을 정상화시키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냐면은 이 인플레 시장에 그리고 이 통화량의 팽창 시장에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움직이는 공장들을 꼭 만들어서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아기곰님께서는 중개 그린이 어떠냐고 했는데 본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지금 이번에 사서 한 달 뒤에 팔았다. 그러면은 가격 방어를 못한 거예요. 무서워서 팔았다.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. 근데 이 나이가 30대고 한 얘를 5년 이상 가져갔는데 안전진단이 완전히 통과되고 추진위까지 갔다. 조합까지 갔다. 뭐 5, 6년 뒤에 예를 든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 안 팔고 있었다. 가격 방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그 흐름들이나 경제 상황들이나 그다음에 추진의 어떤 절차들이나 이런 게 맞아서 가격 방어를 하는 거지. 매도만 안 하면요. 가격 방어 안 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없고 본질적으로 괜찮으면요. 보편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길게 가져가십시오. 네,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아파트입니다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야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.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내일 집이 떨어지고 한 달 뒤 집이 떨어지고 1년 뒤 집이 오르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.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되고 집을요 팔지 않으면은 항상 유리해요.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가치로 진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진입해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라는 얘기를 늘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전 이제 요즘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이 요즘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. 기술주 같은 경우는. 근데 그걸 안 보면은 괜찮아요. 보니까는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95년도에 집을 샀어요. 그리고 전세를 주고 내가 유학을 갔어요. 그래서 2021년도, 2022년도에 온 거예요. 근데 신경 안 썼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돈을 많이 벌었죠.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. 신경은 쓰이지만 내둔 거예요.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뭐 이제 보합도 있고 뭐 조정도 있고 막 다양한 시장들이 막 왔겠죠. 근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. 우리는 많이 갈아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리고 기다릴 때는 좋은 입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고
그냥 좀 적당한 입지에 내가 단계를 밟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걔들은 갈아타기를 위해서 일부는 기다린 시간이 필요하고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이걸 반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되니까는 더 똘똘한 채로 가야 되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도 이용해야 되고 비과세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게요. 지금 상황에서 비과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. 자산의 규모를 확대할 기회가 줄어들고요. 비과세를 포기하면 마음도 편하지만은 자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한 1,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한 게 자산의 규모 줄이지 말고 그다음에 비과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거보다 오히려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데 확대하려면 비과세를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고 더 좋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략들도 늘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야 됩니다.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방법들은 위치나 내가 가진 포지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말에 공감을 하고 늘 얘기했던 말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. 네. 그리고 김포 사우역 근처에 기룬 1차 아파트 재개발 보고 들어가거나 가격 상승 보고 들어가면 어떨까요? 제가 공무원이라서 연봉이 3,700밖에 안 돼서요. 이자가 무섭네요. 일단 사우역 이전에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돈을 버는 사람 중에서 이자를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이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자가 고마움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자를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냥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? 3,700밖에 안 되면은 그 3,700 규모에 맞는 어떤 집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김포 사우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싼 아파트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저는 김포 사우역보다는 오히려 이제 GTX랑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개발이 좀 많고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사후역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북변로 쪽도 역 주변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후역도 나쁘지 않지만 근데 여기는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. 그리고 여기보다는 김포는 길게 가지고 속도를 좀 내고 싶으면요. 위치를 조금 옮겨야 돼요. 예, 그리고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는 건 길게 보고 들어간다는 건데 생애 주기가 젊으면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투자와 실거주를 별개로 한다면요. 경기도 남부 쪽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북서부 쪽을 좀 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입지를 내 수준에 맞게 정했다고 하면요. 뭐 이자가 무섭지만요.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자가 무서우면요. 자산을 증식시킬 수 없습니다. 공무원이면은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현금 순환에 대한 부분들 은퇴됐을 때 확보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은요. 돈을 벌 때 이 연봉을 노동 수입으로만 뭔가를 유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이 노동 수입은요. 내가 이걸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. 이 노동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요. 이거 없으면 가동 못 해요. 그 생산 공장은 자산을 불리는 생산 공장이에요. 그 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. 사용료를 내야 돼요. 그게 이자예요. 그리고 그래서 이자를 생활비를 뺏어가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. 미래의 나의 현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저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자가 좀 덜 무서울 거예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. 이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선택이 가장 무서운 선택이고요. 이자가 무섭지만은 내 재정과 내 상황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내 연봉과 내 생활 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요. 그게 가만히 이자가 무서워 있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안전한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공무원이면요.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저도 공무원이었습니다. 그 공무원을 때려치고 나왔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요. 세상 쉽게 죽지 않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나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요.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거든요.
그래서 연봉이 작다고 겁내하지 마시고요. 이자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요.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은 연봉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되려고 하면요. 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이자가 나오는 어떤 대출들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.